자, 어제 민중 총궐기대회는 12대와 경찰의 격렬한 대치 속에서 불법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민중 총궐기대회에 대해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이제 어제 상황을 보면서 시위 문화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진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주최 측이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 백모 씨, 그러니까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모 씨가 생명이 위태하다는 점은 가장 큰 불상사로서 빨리 건강 쾌유를 빌겠고요. 하지만 시위대가 보여준 모습들, 저희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라는 예. 게 사실 우위력을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농민단체나 민노총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했던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요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예. 그러려면 사실은 그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어떤 민주적 설득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평화 시위를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그거를 하나도 안 지킨 채 도로를 불법 점거해서 광화문 일대를 사실상의 해방구처럼 만들어 놓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쇠파이프도 등장하고 뭐 등산 스틱이니 이런 걸로 경찰을 공격하는 이런 장면을 갖다 놓고서 나중에 와가지고 뭐 경찰이 과잉진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예. 원인 제공을 누가 먼저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그 시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는 것이 시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농민 한 분이 안타깝게도 저런 일로 부상을 당하고 뭐 수술까지 하는 저런 사태를 맞았지만 네. 그 결과 하나가 그동안의 과정의 어떤 불법성 같은 걸 다 덮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시위 문화 우리가 얘기하지만 뭐 단번에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네. 이 부분이 앞으로도 시위 문화를 고쳐나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저희의 기대이고 바람입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나 밧줄로 이렇게 차량을 전복시키려 했다든지 이런 걸 보면 결국 시위꾼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53개 단체가 참여해서 했다 이런 연합군을 형성해서 했는데 예. 문제는 그것을 누군가가 저렇게 주도하지 않으면 저게 폭력 시위로 번질 리가 없죠. 그런데 네. 틀림없이 그것을 폭력을 뒤에서 부추긴 그런 세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차량 그 주유구에다가 불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국가의 공공기물인 버스를 그렇게 파손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백모 선생 그 네. 68살인가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옛날에 사회운동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분도 그 연세가 그만하면 그 불법 행위는 오히려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참여하셨다는 것도 좀 유감스럽고 어쨌든 빨리 좀 쾌유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점을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살인지나 뭐 이렇게 운운한단 말이죠. 네네. 그 야당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야당이 그러니까 시위가 저렇게 격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정치권 특히 야당이 전혀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아.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우리가 제대로 사회적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잘 알아서 이걸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폭력 시위로 나왔을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어제 가서 그런 상황에서는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설득하고 나섰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무슨 야당 의원들이 가서 호민관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오늘 저 야당이 저런 식으로 오히려 경찰을 공격하고 나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예. 시위대에 어제 등장한 쇠파이프를 또 봤거든요. 저 인정사정 없이 그 경찰을 내려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호장구는 있었습니다. 방패도 있었고 그 위에 치는 것이긴 합니다만 뭐 저거를 위에 치든 어떻게 치든 간에 어쨌든 여하튼 간에. 그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경찰을 공격한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봤거든요. 네. 그 저희 TV조선에서도 생중계를 해드렸고 그 화면에 어떤 조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 그것을 본 국민들이 이 시위대가 주장하는 11가지 요구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정교과서 반대라든가 뭐 국보법 폐지라든가 좋습니다. 근데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그 순간
이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한 명분은 아예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그들이 예. 요구한 거는 사실은 뭐 노동개혁 중단 뭐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민노총이 저 시위를 주도했으니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국가보안법 철폐니 거기에서 또 일부 나오는 얘기가 뭐 무슨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거든요. 이거는 거의 이슈 자체가 중구난방식으로 되면서 예. 아마도 세력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슈가 어느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그래서 어느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11개 예.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11개 상황 이외에 다른 것도 해서 거의 반정부 시위 비슷하게 됐거든요.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2008년에 있었던 소위 광우병 시위와는 예. 좀 차이가 있는 점이다. 광우병 시위는 소고기 문제 재협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 정부 측에 요구한 시위였거든요. 그거는 적어도 메시지가 분명했는데 네. 어저께 거는 중구난방이고 결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 폭력성밖에 남지 폭력성밖에 안 남는 않았어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아주 그 오래간만에 다시 과거 형태의 시위를 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예. 저런 점에서 보면 저 자체가 이제 시위꾼이나 일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했으면 저런 식의 시위 행태는 그 시위를 주도하거나 또는 시위를 그 시위에 그러니까 가담한 다른 분들이 사실 일부 저런 폭력적인 행위를 막지 않으면 예. 본인들의 요구사항 자체가 전부 희석이 돼서 예. 궁극적으로는 야 뭐 시위가 결국 폭력으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런 식의 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시는 분들은 그 일부의 과격 시위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스스로 막지 않으면 예.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굳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야당도 저기에서 자꾸 무슨 그 적반하장으로 경찰의 뭐 어떤 뭐 폭력 진압 뭐 이런 걸 부각시킬 게 아니고 본인들도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정확하게 저걸 평가하고 자제시킬 거 자제시키고 요구할 사항 요구하지 않으면 야당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권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이제 상식적인 질문이라서 시위대가 요구했던 11가지 사항도 어제 사실 중구난방이어서 도대체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폭력까지 휘두르니까 거의 어떤 일부 시위대는 폭도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 동의는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네. 보면 뭐 53개 단체가 이제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이 옛날같이 분명하게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그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얕은 그러면서도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자기들만으로 힘이 안 되니까 오만 그 세력을 다 끌어모으니까 거기다가 저 통진당 그 뭐 거기에 대해서 통진당 그 해체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까지 뭐 19개 단체랍니까? 10몇 개 네, 단체가 19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같이 참여하는 이런 것이 됐으니까 이것은 시위를 예. 위한 시위, 폭력을 위한 폭력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뭐냐면 법 질서를 말 그대로 유린한 거예요. 그다음에 유린했을 뿐 아니라 법 질서를 조롱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민주 법 질서를 조롱했죠. 거기다가 뭐냐면 청와대를 왜 들어갑니까? 청와대를 간다는 것은 그러면 박 대통령한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다는 거는 그 논리상 성립이 안 되잖아요. 모순 네.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박 대통령 쫓아내러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퇴진 요구하러 갔다면서요. 그러면 대통령을 5년 임기가 보장된 국민의 1577만 명이 뽑아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5년의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 자기들이 가서 쫓아내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국가의 존엄성을 스스로가 이렇게 해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이 또 하나 저는 문제는 뭐냐면 법에 의해서 보장됐거든 조합이 그 노조가요. 네. 그렇고 또 뭐 여러 단체들도 법이 허용하는 단체는 법이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법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런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민주의 가장 그 민주국가의 우리나라 그 헌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자유를 자신들이 바로 헌법에 의해서 자유를 부여받아가지고 예. 그걸 누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이 법 질서를 저렇게 파괴하려고 저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이요 명분상에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어제 제가 저녁에 여기
TV조선에 오면서 봤거든요. 예. 서울시청 앞에 엉망이에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또 우리 저 미완 아저씨들이 또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막 그 제대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뭐 처리는 제대로 하는데 어쨌든 시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소주 마시고 뭐 하고 한다고 저런 식으로 도대체 공공 질서라든지 공공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정당하다. 우리가 폭력을 휘두르면 그건 정당하다. 한상균 씨 제가 참 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법을 조롱하고 다니잖아요. 네. 정말 자기가 당당하다 왜 법정에 당당하게 못 났습니까?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예. 사실 이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도 노총 쪽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부러 약간 영웅화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좀 이렇게 농락하면서 유유히 이렇게 방송사 카메라에 다 잡힌 거잖아요. 굉장히 가까이서 다녔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작년 말에 철도노조 파업 때 철도노조 파업 그 위원장이 이제 꼭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그분들은 되게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렇게 호위조가 있고 뭐 나와서 이제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을 조롱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잠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체포를 하려고 하면 또 호위조가 이제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대개 이게 작전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시위를 주동하고 나중에 밤 11시쯤에는 이제 자 해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산 명령을 내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주의 총사령관인 셈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와서 어떤 공권력을 조롱하면서 이제 정부에다 대고 시위를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그런 걸 하겠다면 사실은 본인이 이 시위가 그 필요 이상으로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또는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필요 이상으로 과격해지거나 어떤 뭘 일탈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정한 정도는 제동을 걸었어야 돼. 자, 우리의 의견을 평화롭게 전달을 하자. 다만 여기서 과격하게 나가서 우리의 오늘 시위가 변질되는 것을 막자 하는 것이 정도였는데 그런 거를 나중에 하니까 뭐 통제불능 상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관해서 그 한상균 위원장이 너무나 무리하게 이번 시위를 주도했다 하는 점에서는 물론 뭐 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만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하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뭐 결국은 체포되지 않겠습니까? 체포되더라도 어저께 그 기물 파손이나 공권력 조롱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광범위한 책임 이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공 교수께서도 야당이 저들을 대변을 잘 못하니까 저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야당의 어제 논평을 보면은요 이분들의 전략이 사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의 논평 보면 일단 쇠파이프와 밧줄이 등장한 건 유감이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대체적인 방점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분노했다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야당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적은 수의 지지층을 잡으려고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등을 돌림받는 것 아닐까. 어제 오후 5시쯤에 나온 그 강희용 부대변인 논평을 보면 거기에는 이 폭력 시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뭐 이 시위대의 절규의 길을 기울여라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보고서 그런 논평을 했는지 불명하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비판을 했으니까 아마 김성수 대변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좀 한 달이 걸친 모양인데 어제 야당의 논평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찰의 뭐 과잉 진압을 뭐 무슨 살인 진압이니 폭력 진압이니 이종걸 원내대표 지금 논평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어떤 소수의 과격한 집단의 어떤 반정부 체제성 구호에 매몰돼서 사실은 다수의 야당 지지자들의 요구사항과 기대 수준을 결국은 묵살했다. 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건 결국은 야당이 지금까지 어떤 소수의 지지자들, 그 사람들에 끌려다니다 보면 이 중간 계층의 한 30-40% 되는 중간 계층의 지지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바로 어저께 논평이 야당이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야당이 취한 입장이 결국 중간지대, 앞으로 아마 상당한 정도로 야당의 지지율이라는 건 떨어지는 걸 면치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간 지지층을 결국 다 잃게 되고 이 새누리당 지지층이 원래 그렇다 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저께의 야당이 취한 입장은 정말 이 사태를 제대로 못 보고 너무나 어떤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작은 자기들 지지층에 매몰되어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경찰 특 추산으로도 7만 명이 나왔습니다. 본인들, 그러니까 주최 특 추산으로는 10만 명, 13만 명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게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일부 이렇게 조직화된 세력들이 나와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박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고 야당에는 좀 이렇게 손해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될까요? 국민이 5천만입니다. 네. 그 유권자만 해도 아마 4,300만 될 거예요. 예? 그 중에 지금 어제 자기들 주장대로 한다 해도 12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자기들 스스로가 이건 우리 극히 소수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그 우리가 모든 걸 해치고 할 수 있다. 우리 무리로 힘을 가지면 대한민국 정부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시위라는 게 아까 최 편집장도 지적하셨지만 우리의 주장을 알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 집단으로 우리의 주장을 알림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네.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걸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위하는 거지. 예. 아니 정부하고 공권력하고 전쟁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공권력하고 자기들이 전쟁하고 특히 한상균 씨 저기 아까 나와서 보니까 TV 화면에 나와서 하는 건 화면에 나와서 하는 거니까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의기양양해서 무슨 자기가 정부하고 전쟁을 치르는 한쪽의 사령관 같은 그런 표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런 분을 가리켜서 걸핏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제왕적인 위원장이에요. 그건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이게 기득권자 행세를 하고 네. 권력자 행세를 하고 하면서 국민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다음에 이 사실은요 폭력을 그 물리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자기들이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데 더더구나 한심한 것이 야당에서 뭐라 하냐면 아까 살인 진압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어제 밤에 계속 그 TV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고 현장에도 가봤지만 경찰들은 답답하다 할 정도로 밀리면서 막았거든요. 그다음에 물대포를 쏘가지고 쓰러진 사람은 계속 쏴댔다는데 아니 위에서 물대포 쏘는 사람이 누가 쓰러진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을 겨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당도 억지 주장을 해가면서 폭력 시위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선동하고 전혀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정치는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예. 과정이 정치고 선동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며칠 전에 그 여학생 여고생 하나가 나와서 뭐 방법은 프롤레타리아 리볼루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하면서 당당하게 대통령 물러가라 하면서 대통령 마치 쫓아낼 것처럼 저러는 것 국민들이 누가 저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